논술 잘 읽으면 잘 쓸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리카 추석캠프 파이널 1회입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리카 논술 특징하고 한양대리카 논술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한양대리카 논술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피지기, 사전 지식을 좀 몇 가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양대리카는 수시 전형계를 보시면, 자,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을 419명을 뽑고 있고요. 419명인데,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뭐 조금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뽑는 편이에요. 1200명 정도 뽑는데, 전체 인원 중에 419명이면 거의 한 30% 육박해요. 그 논술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뽑는 대학이에요. 한양대리카는. 그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30하고 논술 70으로 뽑고요. 한양대리카 논술 형식하고 핵심 구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논술 시간이 몇 분이에요? 90분이에요. 1시간 30분.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 1번은 500자고요. 문제 2번은 800자예요. 90분에 써야 돼요.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양대리카 논술 시험 보면서 이제 나타난 특징이, 첫 번째 500자 문제가 좀 약간 낯설고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첫 문제 딱 풀면서 약간 멘붕이 오죠. 그럼 시간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럼 500자면 보통 한 30분 안에 써야 돼요. 근데 한 40분, 50분 가죠. 그럼 나머지 이제 90분 중에 한 4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시간이 굉장히 쫓기고 있는데 800자야. 문제 2번이. 문제 2번은 또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날려요. 800자에서 그래서 제대로 못 쓰고 시간 부족으로 망하는 친구들이 30% 이상이에요. 전략 중에 하나가 문제 2번을 먼저 쓰세요. 800자짜리를.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서. 그러니까 50분 안팎으로 800자를 정성껏 쓰세요. 이게 배점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번을 쓰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친구들 아마 문제 1번 쓰면서 아마 시간 많이 쫓겨가지고 문제 2번을 망치는데 그럼 떨어지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거기 보면은 인문상경, 통합교과 또는 통합 논술 형태로 보고 있어요. 계열별 분리하지 않고요. 인문상경으로 같이 봐요. 자,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 요거는 모의논술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전체 분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자, 800자이기 때문에 1300자 내로 90분 안에 쓰시면 되고요. 문제 핵심 구조를 잘 보세요. 교과적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논지의 유형이고요. 한양대 논술의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요거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고요. 자, 한양대리카 수능 체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2개 등급 합이 6등급 이내고요. 각 4등급 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하시면요. 수능 체제로 맞추는 인원이 지원 학생 중에 50% 안팎이에요.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대 1이었다 작년에. 수시 경쟁률이 28대 1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체제를 반영한 결과 14대 1로 떨어져요. 반 정도로. 올해는 아마 30대 1 정도로 약간 올라갔을 거예요. 형식 경쟁률이. 그럼 올해는 아마 15대 1 정도로 약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수능 체제 2개 6등급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반 정도 이제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올해 2019 수시 전형 경쟁률인데요. 전체 경쟁률은 24대 1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볼까요? 전형별 경쟁 얼마예요? 30.54대 1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체제로 맞추면 몇 대 몇으로 하락해요? 반 정도. 15대 1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논술 경쟁률, 자, 단과 대학별로 나와 있죠? 자, 거기서 보면 경상대학의 경제학부 볼까요? 경제학부는 올해 형식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27.44대 1이죠? 아마 반 정도로 떨어지니까 뭐 13대 또는 14대 1 정도로 아마 하락할 것이고요. 9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작년도에 보시면은 인문에 보시면 먼저 한국어문학과 볼까요?
형식 경쟁률이 얼마예요? 25.1대 1이죠. 한국 언어문학과. 그죠? 근데 실질 경쟁률은 얼마예요? 11.2대 1. 자, 수능 최저 2개 6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이 50%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형식 경쟁률이 뭐 올해 30대 1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문화 콘텐츠 아까 볼까요? 작년에 몇 대 몇이었어요? 41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얼마나 하락했어요? 23.8대 1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논술 평균 점수 보세요. 한국 어문학과 평균 점수가 얼마예요? 64.57.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는 66.52점.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경제학부 볼까요? 경제학부는 작년에 형식 경쟁률이 20.4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에요? 10.6대 1. 반 정도로 역시 하락했죠? 논술 점수 보세요. 몇 점이에요? 54점. 이거 뭐 60점 점수가 아니라 100점 만점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논술을 갖다 실제로 실질 경쟁률은 50% 밑으로 떨어지는데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최저 맞춘 학생들도 논술 점수를 굉장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한양대 에리카 최종 교수들이 뭐 특별하게 무슨 까다로운 교수는 아니고요. 애들이 논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안지를 엉망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파이널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몇 가지 사항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쓰시면 충분히 이 7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이따 설명하겠지만 한양대 에리카 논술 문제가 어려운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제시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하거든요. 근데 왜 점수가 100점 만점에 왜 7점도 안 되느냐? 딱 하나. 한양대 에리카 논술의 핵심 포인트를 잘 모르고 있거나 두 번째는 논제를 제대로 못 읽어서요. 논제를. 자, 한양대 에리카는 여기 보시면은 제시문과 논제가 있으면요. 특징 하나, 논제가 더 중요한데 논술 문제가. 그러니까 논술 문제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답안지를 무엇을 쓰라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해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시문을 대충 읽고 답안지를 쓰니까 7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논술 문제를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법. 한양대 에리카의 특별한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정확하게 제가 찾는 방법들을 설명할 거예요. 두 가지 정도 한양대 에리카 수시 여러분들이 이제 썼는데 뭐 잘 선택한 거고요. 한양대 에리카 논술의 그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장점. 자, 논술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 보시면 33.9%를 논술로 뽑아요. 굉장히 많이 뽑는 거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두 번째는요. 경쟁률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면은 50% 미만으로 형식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 쭉 떨어진다라는 거. 자, 한양대 에리카 논술의 특징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가운데 보시면 문제는 분명하게, 인문계 논술 출제 방향. 문제는 분명하게. 논술 문제가 분명하게 지시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분명한 논제를 지금 못 읽고 있죠. 두 번째는 지문은 평이하게. 이건 맞아요.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많이 반영해요. 쉬워요. 근데 3개 제시문이라든지 4개 제시문 중에 하나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은 논술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답안지를 쓰도록 요구를 해요. 생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수록 훌륭한 답안지를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논제는 정확하게 읽고 제시문은 좀 평이하다, 쉽다. 그러니까 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학생들은 논술 문제하고 제시문을 읽는 과정에서 계속 사고하면서 독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들이 이제 열린 논술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열린 논술 문제는 뭐냐면 논지에 논하라는 말이 나와요. 뭐뭐하고 논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얘기예요. 견해. 그러니까 이 논하라는 것은 견해를 쓰라는 것은 특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의 생각을 갖다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양대 에리카가 학생들의 생각을 갖다가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논하라 하면은
이거는 견해,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구나.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타당성 있고 창의적인 답안을 쓰면 되겠구나.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근데 많이 쓰지 말고요.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쓰시면 돼요. 논하라면. 한 문장에서 두 문장. 견해 쓰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신호예요. 논하라. 그리고 얘네들이 말하는 열린 논술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닫힌 논술이 아니에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15페이지. 자, 대학 측에서 올해 또 밝힌 게 있는데 2019 인문계 논술 출제 방향 1번 독해와 사고 능력. 독해 동그라미. 독해 능력이에요. 두 가지 독해 능력이 하나는 뭐예요? 논제를 잘 읽자. 두 번째는 뭐예요? 평이한 제시문을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읽자. 두 가지를 잘 독해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 및 표현 능력인데 구성 동그라미 치고요. 자, 구성은 논제 요구사항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달리해주면 돼요. 특히 800자 같은 경우는 800자 한 달락으로 쓰면 안 되겠죠. 논제 요구사항이 2개 이상이거나 3개 정도 되면 2달락 내지 3달락으로 써주시면 돼요. 500자는 뭐 한 달락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건. 단문형이기 때문에. 구성이라는 건 그런 부분이고요. 표현은 제시문에 있는 문장표현을 그대로 베끼지만 않으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어휘들을 사용하되 자기식으로 쓰면 돼요. 표현 능력은. 다음 세 번째는 열린 문제 나왔죠. 열린 문제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그게 뭐라고요? 무엇을 논하라. 이 부분이에요. 논하라.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통합적 사고력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맨 밑에 채점의 객관성. 그 다음 채점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동그라미. 채점 기준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질문의 그 숫자하고 비례해서 채점 기준이 나타나요. 아주 쉬운 얘기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한양대 에듀카의 논제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논제 유형은 논술문제 유형은 자,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비교하시오. 자, 이렇게 논술 문제에서 요구사항 논제로 이렇게 밝혀줘요. 그때는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써주시면 돼요. 자, 다른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양대 에듀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양대 에듀카 논술의 특징이에요. 적용 설명하기. 자, 논제 구조는 이렇게 나와요. 가를 참고하여 나를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논제 유형. 자, 그럼 이 적용 설명하기는 뭐냐면 앞에 제시문이 있죠. 뒤에도 제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술 문제 유형은 앞뒤로 제시문이 나오는데 이 제시문으로 이 제시문을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제시문의 성격이 어떤 제시문이다? 여기 보면 추상적 제시문이에요. 그 다음 뒤에 나온 제시문은 뭐예요? 구시적 사례에 해당되는 제시문이에요. 자, 추상적 제시문은 보통 교과서에서 나와요. 사탐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교과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용어라든지 이론이 나와요. 그 다음 뒤에는 구체적 사례인데 하나의 현상이에요. 자, 그럼 이 둘의 의미적 관계는 뭐냐면 앞에 게 뭐예요? 대부분 원인. 뒤에 게 뭐예요? 결과예요. 인과적 구조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뒤에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한다? 앞에 나오는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 현상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자, 적용 설명하기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비문학.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문학이라고 합시다. 그럼 문학 내용을, 문학 교과서를 비문학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통합 교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양대 에듀카에서는 어떤 논술을 강조한다고요? 통합 교과형 논술. 따라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논제 유형이 바로 뭐예요? 적용 설명하기고요. 이게 계속 나오는 구조예요. 한양대 에듀카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추상적 개념들을 독해하기가 어려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뒤에 것이 설명이 안 돼요. 따라서 뒤에 있는 걸 먼저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교과 개념, 핵심을 정확하게 찾는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양 대립과 적용 설명하기가 가장 핵심적 논지.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에 다 같이 나와요. 문제 3번은 적용 평가하기 또는 적용 비판하기. 이거는 간단해요. 가를 참고하여 나를 비판하시오. 이런 구조예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다른 데가 나오지만. 그 다음 마지막 견해 제시하기. 아까 한양 대립과는 논하라.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죠.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견해 제시하기가 뭐 자신의 주장, 그 다음 근거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쓰는데 한양 대립과는 한두 문장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견해 제시하기는 해결 방안 제시하기도 같이 포함돼요. 이렇게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양 대립과는 바로 3번 적용 설명하기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양 대립과. 그래서 16페이지의 첫째, 한양 대립과는 비판형이나 설명형 논지에 동원합니다. 설명 논제는 교과적 개념을 구시적 사례에 적용하는 적용 설명형.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한양 대립과 논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500자의 문제 1번이요. 설명하기 유형이 주로 출제되는 게 어렵다는 인상을 줘요. 추상적 제시문과 구체적 사례의 제시문의 의미관계에 집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800자 문제 2번의 경우도 적용 설명하기가 요구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양 대립과 모의 논술 문제가 나올 거예요. 모의 논술 문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 가서 논술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문제집 딱 보면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유의사항을 보셔야죠. 밑에 보시면 유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빵점 처리. 1번 답안지를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지 않고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쓰는 빵점이고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면 안 돼요. 답안지에다가 교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양대립과를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빵점이에요. 뭐 한양대립과 만세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3번 답안을 해당 답안지 안 쓰고 다른 데다 쓰면 빵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액이나 동그라미, 수정 테이프 사용은 빵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키면 돼요. 준수하면은 감점을 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자, 19페이지부터 문제가 있죠. 자, 먼저 19페이지 문제 1번인데 500자짜리 제시문 몇 개인지 볼까요? 제시문 몇 개예요? 4개죠? 자, 먼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올해 모의 논술 문제. 제시문 가를 읽고 가로치세요. 자, 가를 읽고야. 그러면 많은 대학들은 이 가를 읽고 하면은 어떻게 답안지 써요? 가를 요약하고 시작해요. 그냥 한양대립과는 어떻게 돼요? 요약하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말 그대로. 왜냐? 이건 답안 분량 500자거든요. 이게 답안 분량이 800자다. 그러면 가를 읽고 하면은 가를 한 문장 정도 요약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답안 분량 500자예요. 그러면 가를 요약할 필요가 없어요. 분량을 넘치기 때문에. 가로치시면 돼요. 가를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제시문 나다라의 무엇에서 나왔죠. 그럼 아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체적 사례가 나오죠. 그러면 가가 뭐라는 얘기야? 뭐라는 얘기야? 추상적 제시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를 읽고라는 말은 약간 속임수라는 얘기죠. 원래는 어떻게 내야 돼요? 가를 바탕으로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를 바탕으로. 오케이? 자, 가를 바탕으로 또는 가를 참고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나다라의 사례에서 동그라미 쳐. 결여된. 그러면 제시문 나다라의 사례에서 가로치세요. 자, 한양대 논제를 읽는 방법은요. 제시문 가나다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가로치세요. 그럼 제시문 이런 관련된 내용 가르치면 가르친 부분 빼고서 읽으면 이제 질문이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결여된 뭐 과학적 탐구 태도를 동그라미. 요게 핵심 주제죠. 물음표를 찍어보세요. 그럼 질문이 이거네요. 나다라의 각각 몇 가지의 과학적 탐구 태도가 문제가 있다. 몇 가지? 3가지.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결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탐구 태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똑똑해. 가에 있다는 거죠. 가가 그래서 교과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다? 과학적 탐구 태도로 올바른 태도가 나와 있을까 아마. 거기서 이제 빠진 내용들을 갖다 이제 구체적사로 나다라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이라는 말도 기억하세요. 각각은 그러니까 나 하나, 다 하나, 라 하나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따라서 구성 생각해서 구성 몇 달락으로 쓰면 돼요? 몇 달락? 3달락. 나 한 달락, 다 한 달락. 그 다음에 라 한 달락. 이러면 어때요? 채점 아이가? 쉽죠? 물론 한 달락으로 써도 되는데 3달락 쓰면 어때? 읽기가 편하잖아. 또 하나 뒤에 이유를 설명하셔. 똑같이 세요.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다른 대학 같으면 이렇게 냈을 것 같아. 밑에다 한번 써볼까? 재심은 가를 참고하여. 재심은 가를 참고하여. 재심은 나다라의 사례에서 결여된 과학적 탐구 태도를 지적하고 이유를 설명하시. 이렇게 냈겠죠. 그렇죠? 바탕으로 또는 참고해 이렇게 냈겠죠. 3단락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나다라를 먼저 읽지 말고 무엇을 정확하게 독해하라고요? 교과적 개념에 있는 뭐? 가를 정확하게 읽어라. 가. 자, 가를 딱 보시면 간단하게 가를 보시면 몇 단락이에요? 당연히 몇 단락이겠어요? 당연히 3단락이겠죠. 3단락이라는 것은 몇 개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3개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재시문 가의 첫 번째 단락에 자, 특히 또 하나. 아까 논제를 제가 꼼꼼하게 읽으라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아까 평균 7점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논제에 있는 단어 중에 무엇을 갖다 빠뜨려요? 과학적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충 기억에 의존해서 재심을 읽는다고. 근데 머릿속에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입력하고 읽어야 돼요. 재심은 가를 읽을 때 어떤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과학적 탐구 태도를 찾아봐야지. 탐구 태도. 특히 탐구 태도 찾아봐야지. 탐구 태도. 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태도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럼 몇 개가 나와? 나오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 태도라는 이 단어가 바로 뭐야? 용어라고. 교과적 용어. 그럼 이 3가지 용어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 나, 다, 라에 있는 사례를 갖다가 적용해서 이게 부족하다. 이게 결여되어 있다. 이게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유는 뭐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심은 가를 정확하게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3가지 태도를 갖다가 설명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무엇이 있어야지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엇이 있어야지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그걸 정확하게 읽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없을 때 이런 태도가 결여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읽으니까 가를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볼까요? 800자짜리. 자, 22페이지 보면 800자짜리. 자, 문제 2번 볼까요? 자, 옆에다 쓰세요. 논제 있는 방법. 서술어의 숫자를 확인하세요. 서술어. 자, 먼저 문제 2번. 첫 번째 나오는 서술어는 뭐예요? 선택해서 끊어. 1번이죠. 뭐라고요? 재심은 가의 로크와 동그라미, 스펜서 동그라미, 관점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선택하라고. 1번. 그럼 로크든지 스펜서든지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2번. 재심은 나의 주장을 지지 혹은 뭐 하라고요? 비판하고. 서술어 두 번째 나오는 2번. 번호 매기세요. 2번. 그 다음 마지막 뭐야? 이 관점을 뭐라고? 바탕으로. 그럼 여기까지. 1번하고 2번이 뭐야? 추상적 재심은. 뭐라고? 교과적 개념. 추상적 재심은. 바탕으로. 그러면 재심은 뭐하고 뭐가? 여기서 뭐하고 뭐가 추상적 재심이니? 가하고 나.
가하고 나가. 그럼 구체적 사례지시문은 뭐예요? 다죠. 그렇죠. 구체적 사례지시문은 바로 다야. 그럼 3번. 다에서 자신이 독일 총리라면 동하면 밑줄 친 A의 문제를 해결 동하면 지금 어떤 판단 밑에 쓰세요. 평가하기예요. 평가하기.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답은 이렇게 달라지겠죠. 로크의 입장으로 가면 먼저 로크를 선택했다. 그럼 나의 주장을 지지 혹은 비판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독일 총리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계속 연결이 돼요. 스펜서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주장을 지지하는지 비판하는지가 또 나올 거야. 그 다음 또 독일 총리를 갖다가 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근데 둘은 로크하고 스펜서는 어떤 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출발점이 첫 단추인데 둘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다? 로크하고 스펜서의 관점은 둘의 의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그렇죠. 잘했어. 상반적 관계라는 거예요. 상반적 관계이기 때문에 뒤에 2번을 보세요. 지지 혹은 비판. 무슨 뜻이야?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럼 두 번째 나에 들어와서 반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첫 출발점이 스펜서와 로크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마지막도 독일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반대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잘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어떤 판단할 것인지 그 다음 마지막에 서술은 어떻게 끝났어요? 논하시오 나왔네. 논하시오. 아까 논하시오는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의 무엇을 쓰라고? 견해를 쓰라고. 한두 문장. 마지막 마무리를 견해를 쓰라고. 이걸 뭐라고? 열린 문제라고 그랬죠. 한양대 이렇게서 말하는 열린 문제. 학생들의 다양한 견해를 보고 싶다. 됐어요? 요구사항이 몇 개예요? 3개. 따라서 몇 달러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3달러. 또 하나. 채점 기준은 몇 가지다? 3가지다.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쓴 친구들이 점수를 몇 점 받는다? 이게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여기서 55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수사 합격이에요. 근데 이 60점짜리 애들이 몇 점을 맞는 거예요, 지금? 40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5점이 나오지. 웃기잖아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60점을 맞춰서 만점을. 그럼 문제 1번 몇 점이야? 4점이지. 그럼 거기서 5점 받은 거야. 대부분 애들이. 65점. 100점 만점에. 악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지금 논술을. 한양대 에리카를. 정말 한양대 에리카 논술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답안지 쓰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이번에 파이널 시간에 이렇게 논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한양대 에리카 논술 문제.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계속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게 올해 2019 모의논술 문제였어요. 자, 23페이지. 자, 인문, 자, 상경 5점 문제인데요. 5점은 아까 드리지만 어느 학과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미디어하고 신문방송, 경제, 경영.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그럼 미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나와야지. 근데 거기 맞아. 이거 맞아. 볼까? 자, 가를 보면은 뭐가 나왔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미디어. 두 번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야? 저번지. 그 다음 제시문 단어는 뭐야? JS 청바지. 청바지 광고네? 자, 그러면은 24페이지 문제 1번 보면 역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몇 점? 100점? 40점. 몇 자? 500자. 자, 문제 1번. 나왔죠? 제시문 가를 뭐로? 근거로, 이제 사선 거야죠. 이렇게 근거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사선을 그어. 오케이. 근거로.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광고 전략이 무엇인지 또 나왔죠. 기술하고 1번. 그러면 답안의 전반부에는 뭘 써야 돼요? 질문은 이거죠. 자, 보세요. 제시문 가를 근거로 가로치세요. 그럼 이거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제시문 다의 광고 전략이 무엇이니? 그럼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돼? 처음에 딱. 제시문 다에 나타난 광고 전략은 무엇이다? 라고 써야 안 써야 돼? 써야죠. 근데 제시문 다의 광고 전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에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가에 답이 있다는 거야. 가에는 뭐가 있다고 아까? 추상적 제시문. 여기는 뭐가 있다고? 교과 개념. 여기는 뭐가 있다고? 용어. 여기는 뭐가 있다고? 이론. 그러면 제시문 다의 광고 전략은 보지 말고요. 가를 정확하게 이해해. 근데 가를 읽을 때 머릿속에 뭘 집어넣고 읽어야 돼? 광고 전략이라는 말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읽으라고. 그럼 답이 나올 테니까. 자, 첫 번째로 해서 뭐라고? 논제 유형. 뭐에 해당되죠? 적용 뭐죠? 설명하기. 그 다음에 2번. 제시문 나의 비추어. 똑같아. 비추어 가로쳐. 그 다음에 사선. 바탕으로. 그 다음 뭐라고? 제시문 나의 메시지를. 자, 어떻게 하라고? 비판적 관점으로 논하시오. 논하시오 또 가르쳐. 논하시오는 뭐죠? 한 문장 쓰라는 얘기죠. 생각을.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나를 바탕으로 다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나왔네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비판하시오. 그러면 자, 뒤에 있는 다의 메시지에 무엇을 쓰라는 얘기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쓰라는 얘기야. 한 개. 거기다 쓰세요. 한 개 문제점을 쓰라고. 다의 메시지에. 그러면 간단하죠. 아까 이 다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한계는 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에 비추어? 나에 비추어. 어디에 있다고 답이? 어디 있다고? 나에 있다고. 항상 생각해. 뒤에 거는 뭐에 불과하다? 뒤에 건 뭐에 불과하다? 결과. 그럼 이 결과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앞에. 알았어요? 무조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야. 무엇을 근거하여 무엇을 비추하면 그 앞에 답이 있다라는 거야, 이건. 신으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라고요. 그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하는 답안을 내용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제시문 역시 이거 많이 나왔네요. 특이하게 6개가 나왔어요. 문제 2번 볼까요? 자, 어때요? 논제가 굉장히 길어요, 안 길어요? 길다는 얘기는 논제 구성이 많다는 거 번호를 매겨야 돼.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빼먹으면. 먼저 첫 번째. 제시문 가나 및 말을 참고로 하여. 가로쳐야지. 참고로 하여. 그럼 무조건 참고로 하여. 제시문 3개는 뭐라는 얘기야? 뭐라는 얘기야? 추상적 제시문, 교과적 개념들이 있겠구나. 무조건 제시문 독해하는 방향이 뭐라고? 핵심어를 찾아라. 용어라든지 개념어를 찾아라. 그럼 이걸 참고로 해서. 그 다음 질문. 제시문 다라에 나타난 가로쳐. 그 다음에 밑줄 쳐볼까? 지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끊어. 지대 추구 행위를 설명하고 1번. 그러면 질문이 이거네. 물음표 찍으세요. 지대 추구 행위를 설명하래. 그럼 지대 추구 행위란 뭐다? 라고 시작해야죠. 지대 추구 행위란 뭐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밑줄 치세요. 지대 추구 행위의 원인 2번.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문제점. 그럼 답안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 지대 추구 행위란 뭐다? 개념. 두 번째는 뭐라고? 이것의 원인은 뭐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것을 인한 문제점 뭐다? 자, 답안의 구조가 이렇게 3개가 쭉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보세요. 종합적으로, 그 다음 끝났어. 그 다음 또 하나. 뭐야? 이제 4번. 또 제시문 마발을 근거로 하여 또 나왔어. 가로쳐. 마발을 근거로 하여. 지대 추구 행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돼요? 최소화하는 방향. 뭐라고 쓰면 돼? 아, 그러면은 여기서 답안지 쓰는 건 4가지네. 첫 번째는 뭐야? 지대 뭐라고? 추구 행위에 뭘 쓰라고? 개념을 써. 두 번째는 뭐라고? 원인 규명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문제점. 그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안을 쓰는 거지. 그럼 요구사항은 몇 가지? 4가지란 얘기죠. 이게 얘네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답안지를 쓰는데 답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자, 그럼 해결 방안은 어디 있어? 마바에 있는 것이. 이해가 돼? 마바에 있잖아. 마바를 근거로 하여. 그 다음 여기 지대추구 행위 개념은 어디 있다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 3가지는 어디 있다는 거야? 가나 마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시문들에서 필요한 정도를 갖다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답안지 쓰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니까 이걸 갖다 하나로 빠뜨리는 게 빵점이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 뭐 지대추구 행위라는 이상한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재심 오면 재심은 어렵지 않아. 대부분 교과서기 때문에 추상적 재심은. 오케이?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참고로 하여, 무엇을 근거로 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적 개념을 계속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한양대학가 논술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논제 유형별로 쭉 한번